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유망 섹터 두 번째, 지난번에는 반도체 섹터 대장주 IT 투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그냥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올해만 성장된다라기보다는 올해도 이제 뭐 제2의 개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뭐 인수가 완료가 되면 아직까지 뭐 최후의 뭐 한 방은 남았다라고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보면은 결과로 알려주겠죠. 그래서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적극적인 파리 기후 협약을 제일 먼저 가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지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탈퇴를 한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뭐 바이든은 누구나 친환경 쪽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쪽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올해 LG화학이 또 기대가 되는 게 작년에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LG화학이 그 전 세계 점유율 이제 배터리 탑재 사용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점유율 부분 1위를 달성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11월까지 해서 총 합해서는 2위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다시 한번 중국의 CATL 이렇게 돼 있어서 28.1 기가와트시로 해서 24.2%의 점유율, 그리고 LG화학이 2위, 그래서 26.4 기가와트시로 22.6 퍼센트에서 뭐 한 1.6%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3위가 이제 파나소닉. 파나소닉이 예전에는 1위였는데 이제 중국이 약진하고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밀렸죠. 파나소닉은 이제 뭐 테슬라 모멘텀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19%까지 내려갔습니다. 19.2%로 해서 3위로 내려앉아 있고요. LG화학이랑은 이제 3.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위는 SDI가 됩니다. 삼성 SDI가 되고 5위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파나소닉과 차이가 좀 나요. 4위, 5위라고는 하지만 차이가 5.8%, 5.5%이기 때문에 19%되는 이 파나소닉과는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1, 2, 3위가 가장 뭐 도드라진 활약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4, 5위부터는 조금 고만고만하다. 그 뒤에 뭐 비아디나 이런 쪽도 중국에서 또 이제 투자를 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은 비아디 같은 경우도 이 SK이노베이션이랑 또 경쟁할 만큼 올라올 수는 있겠죠. CAT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3월에서 이제 9월에 1위로 올라온 게 뭐 테슬라의 이제 뭐 그 중국 진출에 힘입어서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위를 차지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또 이제 다시 자국 기업을 방어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테슬라 이제 모델 3의 이제 배터리 공급을 뭐 CATL도 한다라고 하죠.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 정책으로서 자국 기업을 살리는 것을 뭐 워낙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계속 이제 중국 시장에 뭐 실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의 문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위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LG화학이 뭐 아쉽다라고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의 정책 자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LG화학은 올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실적 자체를 보더라도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석유화학 쪽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데 올해 배터리 산업 성장으로 해서 굉장히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배터리 얘기하면서 이제 왜 LG화학 얘기를 합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대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분사했지만 LG화학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분을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장하기 전까지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은 LG화학이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소식을 보시면은 뭐 어떤 특정 A 기업의 자회사가 어떠한 산업에 진출해서 올랐다라는 뭐 뉴스 기사나 뭐 기대감이나 뭐 이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LG화학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만큼 성장을 하면 LG화학에도 당연히 성장 모멘텀이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LG화학은 뭐 너무 좋죠. 뭐 GM이랑 뭐 합작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체들에 다 뭐 배터리가 공급이 되고, 내년에 이제 보면은 뭐 그 인도네시아랑 10조 MOU 맺은 거 최근에 소식 들으셨죠? 이것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광산 개발 시작으로 해서 용광로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그리고 이제 재활용 시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인도네시아에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이 니켈의 최소 70%를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니 뭐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서 다른 기업이 아닌 파트너로 LG화학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LG화학의 세계적인 위상,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으로 1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국 모멘텀으로 1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기업으로 파나소닉과 LG화학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파나소닉이 워낙 뭐 이제 테슬라 쪽하고만 연관이 되다 보니 이제 LG화학이 조금 더 뭐 마당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깊은 관계는 파나소닉과 이제 테슬라였는데, 이게 그 파나소닉이 도요타랑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서 테슬라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업체들을 좀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진출할 때는 당연히 CATL하고 협력하는 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을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 LG화학이 이런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뭐 말이 필요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요 80만 원 전후 구간 78만 원에서 이제 82만 원 사이 구간에서 한번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제 밑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82만 원 넘어서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은 만들고 있다. 뭐 100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넘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향후 100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고, 그리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분사한 후에 기존 목표대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LG화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 단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LG화학을 매도하고 삼성 SDI도 줄이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LG화학을 매매하면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동안 LG화학을 너무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으니 삼성 SDI도 조금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56만 원에서 바로 뭐 62만 원 저항권 요 구간 때까지 바로 뭐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만 원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정체가 될 만한 구간에 왔습니다. 64만 원이 다음 저항인데, 맞고 여기서 쉬느냐 아니면 돌파한 다음 위에서 쉬느냐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한 다음에 쉬는 게 더 강한 것이고, 그럼 이격을 좁히는 휴식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만약에 64만 원 돌파 시도는 했지만 안착 못하고 이렇게 밀려서 아래쪽에서 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기다려서 22선 올라오면 그 지지선 모멘텀을 삼아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더 강하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수급도 LG화학도 좋지만 삼성 SDI도 수급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뭐 11월
1일부터 보여드리면은 1일부터 4일부터 하나 1일부터 하나 별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기관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 2차 전지 쪽, 이 전기차 배터리 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을 좀 쳐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 뭐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SDI는 유럽발 쪽으로 이제 헝가리 공장에서 이제 궤도 공장에서 증설을 해서 젠5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산을 한다라고 하죠. 이게 초기 물량은 BMW 들어갑니다. BMW로 들어가고 추후에 적응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던데 이게 뭐가 좋느냐? 뭐가 좋으냐? 1회 충전으로 해서 지금 300km니 400km니 나오고 있는데 600km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60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600km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만 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그렇다 600km를 넘게 벌써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의견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굳이 앞으로 이 삼성 SDI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행거리랑 뭐 생산 단가랑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600km 이상 메리트가 있는 정도의 기술력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양극재 쪽에서 니켈 함유량을 88%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향후에는 90% 이상도 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NCA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 탄소 나노 음극재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더 많은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20% 상승하고 가격은 또 20% 낮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20% 가격 낮춘 것도 테슬라 배터리 대에서 향후 이제 5년 안에 56% 배터리 낮추겠다,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이제 해당이 부합되는 것이죠. LG화학이건 삼성 SDI건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 낮추는 부분은 테슬라가 저렇게 뭐 얘기 안 해도 본인들 자체도 계속 단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테슬라가 이제 기간을 정해준 것이죠. 이때까지 하면 좋겠다라고. 근데 배터리 가격을 그렇게까지 낮추고 싶으면은 본인들이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전에 삼성 SDI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배터리 이제 가격 자체를 내릴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이제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6%가 목표인데 한 50%까지 단가를 낮췄다라고 칠게요. 근데 테슬라에서는 본인들 자체적으로도 이만큼 낮추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테슬라에서 목표한 것보다 가격이 좀 높지만 억지를 부릴 수는 없어요. 테슬라에서는. 그러면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배터리 공급업체 쪽에서도 굳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주장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 뭐 잘 되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전기차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무조건 앞서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오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다려봐야 된다. 기존에 있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공장에서 이 협력업체들이랑 이렇게 뭐 업체들이 있으면은 협력업체들이 있고 뭐 2차 벤더들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협력하던 이 노하우 같은 경우 안전성이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가격만 낮추는 거는 누구나 뭐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러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기술력이 발전 중이니 조금 이 부분은 테슬라에서 억지를 부릴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지금처럼 계속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헝가리 공장에서 이렇게 젠5로 해서 출시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삼성 SDI는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이 총 생산 능력은 20기가와트시예요. 그래서 이 정도 20기가와트시면은 약 한 40만 대 정도의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헝가리에서 증설을 할 경우에 이제 10기가와트시 정도를 이제 더 추가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62만 대 정도, 62만에서 64만 대 정도 사이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의 점유율이 좀 증대될 가능성은 있겠죠. 대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20기가와트시 현재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 5.8%다. 근데 10기가와트시니까 이 5.8%의 절반 되는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회사들도 생산량을 증산을 합니다. 증대시키기 때문에 삼성 SDI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단 유럽 시장 점유율 자체는 SDI에서 이제 뭐 수주만 잘 따오면은 이 부분은 충분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으냐, 좋기만 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요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랑 뭐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합작법인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꼭 이제 배터리 공급사, 배터리 2차 배터리,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생산 업체들만 유리하냐?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 생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당장 있는 일은 아니고 추후에 나중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스볼트 같은 경우만 해도 예를 들어 보면은 뭐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배터리 얼라이언스 정책으로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이제 사활을 거는 SDI 쪽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리스크로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좋은 점과 뭐 호재와 악재를 같이 보셔야 되니까. 근데 이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노스볼트가 뭐 하는 회사예요?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BMW랑 이제 폭스바겐이랑 합작사죠. 그렇게 해서 배터리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자, 삼성에서 젠5 어디에 납품한다? BMW에 납품한다. 왜 노스볼트 거 안 쓰고 삼성 SDI 거 씁니까? LG화 거 씁니까? 얘네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제 주장이에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랑 이제 화웨이랑 스마트폰을 만들 제조할 때 이 칩 있죠. 삼성전자에서 퀄컴에서 칩을 받아서 쓰는데 스냅드래곤을 받아서 쓰는데 삼성에도 엑시노스 있잖아요. 어디다 쓰나요, 이런 거를? 하이엔드 제품에는 퀄컴 거 받아다 쓰고 본인들은 이제 자체 뭐 저가형이나 화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가형이나 본인들 OS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구글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 OS가 아니고 애플은 뭐 자체적으로 쓰니까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OS나 이런 게 아니고 자체 OS도 한번 출시를 해보고 칩도 출시를 해보고 사용도 해보잖아요. 자, 이거 어디다 해요? 본인들을 주력 제품에 쓰나요? 아니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저가형 제품이라던가 이런 쪽에다가 테스트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테스트성으로도 내놓기도 합니다. 저가형 제품으로. 그런 의미에서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 좋아요. 저가형으로 생산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런 안정성과 이런 노하우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라갈 수 있느냐죠. 그럼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하이엔드 제품에 퀄컴 제품을 쓰듯이 이 LG화학과 이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같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업체는 좀 고급 기종에다가 사용하게 되고 우리 자동차도 엔진이 다 다르잖아요. 고급 기종에 들어가는 엔진, 물론 이제 용량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듯이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뭐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고급 제품이랑 이제 보급형 제품이랑
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고급형이랑 보급형 쪽,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나 뭐 파나소닉이나 이쪽을 갖다 쓰고 본인들은 저가형 제품 쪽으로 해서 신경을 쓰거나 그쪽으로 먼저 진출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잘 되면은 본인들 제품을 보급형에다가 조금 더 이제 뭐 반반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자,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차만 해도 현대에서 뭐 아이오닉 5, 뭐 기아에서도 CV, 뭐 프로젝트명이니까 뭐 이건 참고하시고, 제네시스에서도 JW 이렇게 뭐 3개 이상이 출시 예정이고, 그리고 쌍용에서도 뭐 200, 그리고 그 쉐보레에서도 볼트 EV, 그리고 벤츠에서도 EQS랑 EQA, 그리고 BMW에서도 iX3, 뭐 iX 뭐 이런 제품들 계속 출시한다라고 하죠. 테슬라에서도 모델 Y,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섹시라고 보시면 모델 S, 모델 E, 모델 X, 모델 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우디에서도 이트론 스포트백 나온다고 하고 하니 앞으로 출시는 뭐 이건 대표적인 몇몇 차 말씀드린 거고,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약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세는 이미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뤘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성장을 못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대신 SK 이노베이션, 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SK이노베이션은 노이즈가 있어서, 그리고 정유산업이랑 같이 해서 제가 3순위로 좀 밀어놓고 그냥 LG화학이랑 삼성SDI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이제 내년에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하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으면서 전기차 성장세까지 올해죠 이제 그렇게 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아직까지도 적자 행진 중이에요. 적자 행진 중인데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있어서 이제 조만간 흑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신 여기 리스크가 LG화학이랑 법적 분쟁 중이죠. 이게 SK이노베이션 쪽에서는 이게 좀 로열티 지급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이 법적 분쟁 못 끝나고 하면은 약간의 뭐 지출은 좀 약간이 아닐 수는 있겠네요. 지출이 조금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 그동안 주가가 못 간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 해소가 더 크느냐 아니면은 지출이 크냐에 따라서 요즘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면 자체 배터리 생산이랑 이런 그 각국 EU랑 중국에서 보조금 정책, 자체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고, 중국이 좀 문제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본인들 자국 기업에다가만 너무 큰 혜택을 주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중국에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 기지고 있고 해도 뭐 LG화학이 테슬라 통해서 들어간 거 외에는 얘네가 우리나라 기업을 워낙 핍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 최악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악에서 좀 벗어나기만 해도 좋아지는 일만 남은 게 중국, 그리고 트럼프가 많이 때려놨죠, 중국을. 그래서 보조금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뭐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도 되면은 이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서 조금 완화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제 중국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지만 성장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전 세계에서 2050년 이제 탄소 제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은 중국, 유럽, 미국 뭐 가장 큰 시장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이제 개화기고 이제 시작이다. 제2의 성장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뭐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이즈가 될 수 있을 법한 부분, 그리고 우려감이 될 수 있을 법한 부분은 항상 기억만 하고 계시면 돼요. 너무 호재성 뉴스에 취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겠지만 생각하기보다는 조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불거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뭐 배터리 쪽에서 뭐 화재가 난다거나 아니면 ESS 쪽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요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리콜되고 뭐 화재가 나오고 하는 부분, 단기성 자금의 소모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 화재는 이제 뭐 사람의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언제나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이 장점, 이 종목이 상승해야 되는 장점이 있고 이 종목이 좀 쉬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단점을 다 나열을 해놓고 이 단점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매매를 하는 거다. 자, 전기차 관련주는 지금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디가 탑픽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대신 이노베이션 빼고 LG화학, 삼성 SDI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쪽으로 했을 때 이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현재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어느 타이밍이냐? 주식에서 모든 주가가 가장 위험한, 가장 악재는 무엇이냐? 많이 올랐을 때. 많이 올랐다. 이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악재가 돼서 이거는 조정의 빌미가 한번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고 조금 쉬었다 가자예요. 이제 그만 가자가 아닙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뜻은 쉬었다 가자.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무언가 성장성으로 증명을 해놓고 그 증명이 되면은 다시 한번 밸류를 측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중간에 한번 조정을 받는다. 이제 올해 시작이니까 충분히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좀 쉬는 구간을 만든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다. 그 쉬는 구간도 기회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단기간 올라왔을 때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추격 매수가 아니다. 차라리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고 좀 쉬어가는 타이밍 나오죠. 그러면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매매를 하면 된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때도 말씀드렸죠. 휴식 구간을 주고 매매를 해라.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조정 구간에서 매매하고 휴식 구간 뒤에 매매를 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벌써 2개나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뭐 산업 섹터 정리해가지고 쭉쭉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뭐 1, 2월 정도 해가지고는 잘 뭐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이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라오는 시황 영상 외에 이 추가적인 정보들은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지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